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프로와 함께 금요일 시장입니다. 금요일에는 원래 좀 불확실성 좀 있어서 회피하려고 오전 시장 위주로 좀 보고 오후장은 어떻게 자리 잡아가는지 위주로 체크하실 텐데 사실 지금은 계속 빠지는 터라 심리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해볼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MTN 차용주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그쵸.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다 빼는데요. 코스피가 1%대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2.26%대. 지금 700선까지 열어놓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한 걸까? 아, 진짜 한숨이 계속 나오네요, 여러분. 일단 이것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자, 김덕호 대표님. 코스닥은 여과없이 지금 좀 많이 여기저기서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 같기는 한데요. 일단 뭐 형님이 이렇게 맥을 못 추니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같이 더 빠지는 거다. 이렇게 진짜 매크로 시장에 짓눌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이거는 일단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포에 길들여져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길들여져 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딱 불과 한 달 전에 8월 2일자 때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보이면서 야, 이번 장 끝났다. 그러고 월요일 날 서킷 브레이크 걸리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은 그날 이후에 어떻게 됐죠? 다시 반등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죠. 자, 우리가 모든 시장에서 우리가 주시를 하는 건 당연히 그만큼의 어떤 수급이라던가 어떤 자금 동향들 그리고 어떤 대외적인 어떤 국제 정세들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장에서는 지금 증시 자금도 많이 좀 줄어들었네 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는 시장 속에서는 상승을 더 하면 안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매매가 다시 활성화됐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즉 단기적인 어떤 반등세들을 계속 이제 우리가 중시를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가격이 지금 훼손된 부분에 비해서 시장의 성장 탄력이 어느 정도는 유효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에 또 상승 탄력을 또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잘 가던 테마들은 어느 정도 조정세가 많이 나왔고 지난주 이번 주에는 또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테마들이 불쑥불쑥 나타났다가 또 다시 사그라드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면 오늘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나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치킨집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말 그대로 이제 치킨을 시켜 먹는 고객의 입장인데 고객의 지갑이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외식이 줄어들겠죠. 네. 자, 그런데 고객 지갑 사정이 좋아졌습니다. 무조건 치킨만 많이 먹을까요? 가짓수는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란 나라도 이 한국의 치킨급에 해당되는 이 반도체에는 굉장히 또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서 대부분 큰 조정을 받았던 다수의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2차 전지가 사실은 작년도부터 굉장히 호재를 받아서 좋은 모멘텀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실질적인 시장 성장세가 탄력을 받았던 거는 AI 그리고 반도체 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7월부터 해서 올해까지 쭉 지난 1년 동안의 역전 현상을 보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수 자체를 견인했던 것은 반도체 시장이었다는 점을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대비를 할 때 혹은 대응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대응이라고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당장에 어떤 나타났던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내가 이 종목 얼마 정도 가격으로 후퇴하게 되면은 이탈해야지. 손절가 다 예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손절가가 지금 내가 생각했던 기간 대비해서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이거 놔두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대비는 우리가 지금 경기 전망이 계속 안 좋다는 거는 어떤 거시 지표들을 통해서 접했을 때 아래 공포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완화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이 장기적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거고요. 단기적 대응이라고 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지금 내가 만일 현금 비중이 낮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내가 신용대출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크다. 이런 경우에는 손절가가 왔기 때문에 무조건 전량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이때는 일시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방안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 회복을 할 때도 갖고 있는 현금으로 단기 매매가 가능한데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손절매를 잘 하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도 이걸 손에 버튼이 누르기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건데 이럴 때가 오히려 투자자분들에게는 강한 강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자금 굴리시는 분, 장기 자금 굴리시는 분에게 있어서 좀 초점을 달리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진짜 대비라는 관점 하에서 차 의원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지금 차 의원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이고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일단 변동성이 커졌으니까요. 근데 저희 MTN 시청자분들께서는 나름대로 우량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본다면 저는 뭐 특별히 지금 걱정할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추세가 만약에 경기 둔화 쪽으로 간다라면 모든 시장에 대해서 일단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저는 추세라기보다는 변동성이다라는 의견에 더욱더 좀 무게를 좀 실리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경기 둔화라고 한다라면 지금 나오는 신호에 따라서 모든 주식들이 버티지 못하고 밀리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충격이 1파, 2파로 오는 게 아니라 3파, 4파까지 충격으로 밀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 둔화인데 누가 주식을 살까요? 일단 팔아야죠. 팔게 나오면 계속해서 우리가 2022년 9월 달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락 대세예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나오나요?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런 모습들은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 바이오도 버티잖아요. 경기 둔화인데 바이오라고 살아남을까요? 테슬라라고 살아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변동성이 시작된 것을 그냥 가볍게 넘기기에는 또 쉽지는 않아요. 근데 다양스러운 것은 하이닉스가 일단 저점을 버텨주고 있고 하이닉스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경기 둔화라고 한다면 밀어내야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손절해야죠. 근데 오늘 지금 밀리는 이유는 못 올라가는 이유는 뭐다? 그냥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네. 관망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왁구가 안 맞는 거죠. 경기 둔화라고 뭐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 그 뭐 여행주들 올라가고 농식품들 올라가고 이건 왁구가 안 맞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변동성들이 좀 커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충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닥과 같은 코스닥 차트와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조심하자. 뭐냐면 지난번 첫 번째에 블랙 먼데이가 나왔을 때 그 블랙 먼데이의 저점을 깨고 내려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어렵다. 수급상 꼬여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들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들이 여전히 관심 있는 건 어디다? 하이닉스, 바이오 이런 쪽들에 관심이 있어서 이들은 강하죠. 심지어 2000지 셀도 강합니다. 그거보다 위에 있죠.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그거보다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상대적인 리스크 관리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실적도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본다라면 케인즈가 얘기한 미인 대회에서 아무도 그 종목에 대해서 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면밀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쉽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또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네. 그러한 구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소극적인 관망, 그다음에 혹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에 대해서 펀드멘탈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적극적으로 취한다, 포지션을 취한다라기보다는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추석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 연속적인 흐름을 기대하기가 좀 끊겨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관망하면서 어디가 잘 버티지, 어디가 중심을 잘 잡지, 펀더멘탈 훼손은 안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 같이 점검의 시간으로 삼아 봐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보실까요? 일단 외국인이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도 좀 자금을 넣고 있는 쪽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단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말 많은 종목입니다. 유한양행. 최근에 눌렸는데 지금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은 들어오고 있네요. HD 현대일렉트릭 역시나 마찬가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시총 상위단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처럼 배당이라든지 뭐 경기 방어주단 성격도 보이고 한미반도체 10만 원이 깨졌는데 지금은 또 싸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해지는 외국인 순매수 순위 보셨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일단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배당주라든가 일부 제약바이오단도 보이긴 하는데요. 통신주 담아갑니다. 밸류업에 있어서 오히려 더 키워드를 많이 장식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거래대금단에 있어서도 지금 많이 모여있는 쪽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흐름들이요. 사실상 유한양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거의 대부분 최근에 움직임 많이 거론되고 있었던 쪽 그리고 SOS랩과 같이 현재 구간에서 자율주행은 그래도 선두를 좀 지키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지 파마리서치 오늘 리포트발 효과도 있어 보이고요. 또 투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쭉 보입니다. 지금
딱 묶기가 그렇죠. 어떻게 묶어야 할까에 있어서도 고민이 되고 역시 시장도 자금이 꾸준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또 포지션이 다른지라 의미를 어느 정도로 부여해야 할까 싶은데 일단 그 전에 우리 반도체 얘기부터 좀 나눠봅시다. 아까 쭉 살펴보셨다시피 외국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도체에 있어서 흐름을 잡아가는데 기관은 반도체를 전혀 예쁜 눈으로 바라봐주고 있지 않은 오늘의 수급 상황 확인하셨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근데 일단 문제가 6만 전자, 그러니까 7만 원 아래면 싸다라는 인식도 지금은 좀 갖기가 어려워진 건지 15만 닉스, 이게 싼 건 알겠는데 왜 매수 버튼에 있어서는 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전략 주세요? 일단 반도체로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삼성전자보단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네. 크겠죠. 왜냐하면 앞서서 이미 이제 블랙웰 자체도 사실은 설계 결함 문제로 지금 지연이 됐다라는 거는 기존에 활용을 하고 있는 HBM3가 제품이 좀 더 오랫동안 팔릴 수 있는 매출처를 확보한 개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번에 애플이 새로 생성형 AI 폰을 또 출시를 했죠. 제가 일전에도 삼성전자와 그리고 이제 애플 간에서의 이 스마트폰, 특히 AI 폰 관련된 점유율 관련해서는 제가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애플이 사실은 그동안, 그러니까 이 사과 로고가 박혀 있는 아이템을 브랜드화 시켜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매출을 만들어 왔습니다. 애플 워치도 그렇고 애플 뭐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고객들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활용 면에서는 AI 폰이 굉장히 기대가 컸었고 이 부분이 이제 애플의 공백 기간을 삼성전자가 굉장히 치밀하게 치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에 지금 애플이 출시가 됨으로 애플의 아이폰이 새로 출시가 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핸드폰 부분까지도 점유율 변동이 생각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만 보고 들어갔을 때는 삼성전자도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지금 가전이나 모바일 부분에서의 어떤 매출 악화도 어느 정도는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만약에 지금이라도 반도체 쪽을 주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양대 종목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라 한다면은 당연히 하이닉스를 좀 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지금 6만 전자, 그러니까 이제 7만 원 미만에서 만약에 매수권 기회가 온다라고 했을 때 이미 내가 반도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더 사겠다? 이거는 오버행잉의 이슈로 갈 수밖에 없죠. 오히려 내가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내가 지금 대장주를 그동안 놓쳤었다. 근데 이번 기회에 내가 우량주를 한번 담아보겠다라는 입장에서 접근하신다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매매 관점에서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오늘 찬물이 좀 끼얹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삼성전자는 어닝 쇼크설이 좀 불어닥쳤습니다. 아까 전에 뭐 PC, 가전 이런 쪽도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레거시단에 있어서도 이익이 좀 늘어나기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외국계 보고서까지 확인이 됐어요. 목표가 6만 9천 원. 그럼 지금인가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팔라라는 의미인가요? 어떤 해석을 붙여야 할까 싶은데 만약에 실적이 여기서 나와주지 않는다. 이 논리대로 그렇게 간다면 사실상 지금 고점을 남겨둔 채 반도체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횡보가 아닌가요? 일단 뭐 애널리스트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은 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펀더멘탈을 빠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시장을 읽어내는 거죠. 네.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앵커가 보여준 세 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에 시총 상위주들이 없어요. 시총 상위주들이 없다면 첫 번째는 파생과 연계된 매매를 오늘 쉬고 있다. 그다음에 시총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오늘은 거래가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보이는 거죠. 삼바도 보이고 유한양행도 보이고 여러 가지 뭐 보이고 있는 것들은 결국 이들을 산다라기보다는 원래 그 지수 관련주들을 주로 플레이하는데 오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수 플레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일단 관망이다. 두 번째, 삼성전자가 여러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 거래 대금 상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사고 있느냐? 개인들이 7만 원 밑에서 받아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과 기관은 안 건드리거든요.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은 하이닉스가 더 비싸니까 더 올라가야죠.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다. 이건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의 행동을 우리가 읽어내고 여기서 내 포지션을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누가 얼마 간다, 애널리스트가 얼마 간다. 그들은 직접 매매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버튼을 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이 관망이에요. 그런데 반도체가 이 정도 버텨준다, 지수 관련들이 버텨준다라고 본다면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긍정적으로 본다. 삼성전자를 그렇지만 현재 지금 7만 원 밑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저희도 이제 소중한 방송에서 질문이 나올 정도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자, 7만 원 밑에서 사야 돼요라는 거잖아요. 6만 원에 사야 되죠. 왜 지금 걔네들이 사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도 궁금한 거예요. 이 정도는 나도 사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사고 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저는 김덕호 대표님 말씀과 동일하게 선택지가 많은 가운데서 고르다라면 삼성전자도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선택지는 내 자금 아니겠습니까? 선택지가 좁은 상관이라면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건 횡보가 다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저는 다음 주에 차라리 하이닉스를 모아가는 전략이 더 유효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지금 뭐 실적 부진이 나오던 뭐가 나오던 정말 삼성전자는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영화 타짜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오죠. 천하의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혀가 길까요? 저는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봐왔습니다만 이렇게 삼성전자가 확고한 실적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설설설설 나오는 것이 정말 이 설은 혀설자랑 또 마찬가지네요. 어떻게 보면 붙네요. 이건 뭐 그렇습니다만 좀 그 부분보다는 물론 이제 나쁜 주식은 아니지만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불안정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고 지금 시장에서는 주체가 사라졌다. 네. 따라서 지금 그 사자가 사라진 곳에 여우와 토끼와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자가 와야 될 텐데. 근데 그때는 언젠가 오겠죠. 영원히 없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잠깐 네. 어디 숨겨놓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갔을 수도 있죠. 예, 다시 또 빠르게 돌아오기를 희망하면서 그게 또 추석 이후였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면서 이쪽 한번 볼게요. 그래도 한미반도체는 어떤 성격으로 보시는지 역시나 너무 싸졌다 논리가 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덕호 대표님? 일단 장비주에 대한 투자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반도체 시장이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 잘 갈 수 있었던 근거도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를 조속히 시행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충격의 여파가 뭐 지금과 같이 뭐 너무 경색되지 않는 분위기로 가기를 바란다면은 뭐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장비주를 선택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아무래도 한미 반도체도 지금까지는 대장격으로 잘 역할을 또 수행해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매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관점을 이제 선택을 하실 때 나는 꼭 장비주로만 수익을 볼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로 내가 수익을 보겠다. 그럼 반도체 중에서 소재를 볼 거다, 부품을 볼 거다.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뭐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 늘 하는 고민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왜 장비주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를 했을 때 그러면 반도체가 잘 팔립니까? 혹은 반도체 기업이 지금처럼 투자를 더 전격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면은 장비주는 오히려 조금 더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이제 사실 신성화하시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한미 반도체가 그동안 누구와 커플링이 돼 있었죠? SK 하이닉스. 그쵸.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와 커플링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상승 탄력이 오히려 높았던 쪽은 오히려 SK 하이닉스라는 점을 좀 보고 또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시총을 갖고 있는 기업들 중 한 가지가 또 이런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만일 양자 중에 선택한다면은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맞아요. 자고 일어나서 엔비디아 올랐는지 확인하면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같이 올랐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좀 끊어진 느낌도 있는데 차영주 의원님, SK 하이닉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한미 반도체에 대한 특별한 뷰 있으세요? 일단 뭐 요 부분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SK하이닉스 지금은 현재 선택지가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네. 더군다나 지금 삼성전자가 스스로 한미반도체에 대한 발등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발등을 찍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한미반도체를 놓고 보면 연관성보다는 지금 저는 차트를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외국인들이 3에도 불구하고 3%가 빠졌어요. 더군다나 10만 원에 대한 중요한 지지선이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외국인들이 사도 여력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외국인들이 사서 그나마 3%밖에 안 빠졌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텐데 한미반도체 외국인들이 산다, 지금 바닥이다, 싸졌다라는 논리를 보기 전에 차트를 보시면 두 가지가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가 빠졌네? 이건 시장보다 더 빠지고 있네? 예. 그럼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약한 거야? 그럼 내 생각이 잘못된 거야? 고민해 보셔야죠. 자, 10만 원, 그렇지만 한편으로 놓고 본다라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외국인들이 3으로서 3%밖에 안 빠진 거죠.
그리고 오늘 3% 빠진 거가 10만 원 밑에서는 휩쓸릴 가능성.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잠깐 밀려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10만 원으로 올라오게 된다라면 이거는 외국인들이 오늘 바닥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사니까 이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외국인들이 샀다라는 거 이게 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느냐 그리고 10만 원 위로 언제 빠르게 올라오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10만 원 위로 빠르게 올라온다라면 전 다음 주에 한미반도체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여기서 외국인들이 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여기서 쉽게 못 올라온다라고 본다라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직은 5대 5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밀리는 추세였기 때문에 플러스 5가 없었는데 저는 플러스 5 이번에 부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게 과연 휩소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함으로써 그때 가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반도체에게 있어서 중요 주가 10만 원을 어떻게 빠르게 만들어 와 주는지, 오늘이 휩쓰였을지, 외국인의 이런 수급 특징을 이해할 수 있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좋은 점수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같이 또 논의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유한 양행도 보이고 있고 쌈바도 오늘 좀 잘 지켜주고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그래도 좀 관심을 받아 벌 수 있을지. 물론 이제 두 종목의 희비는 오늘 교차하기는 하거든요. 어떤 부분부터 얘기 나눠볼까요? 일단 학회 모멘텀이 있을 유한 양행부터 얘기 나눠봅시다. 김덕호 대표님, 지금 눌려 있잖아요. 이거를 고점 대비 눌려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학회 뉴스가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아니면 내려가는 과정인 거예요? 저는 뭐 두 가지 중에서 정말 베팅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려운 판단이겠지만 저는 하락 가능성을 충분히 좀 여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어떤 하락이나 조정이 계속 좀 이어지는 와중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차익 실현의 기점을 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뭐 이번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도 그랬었고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 그리고 어떤 학회에 대해서의 FDA 임상 발표 소식들 나왔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는 버팁니다. 근데 그 하루 이틀도 못 버티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 종목이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원인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빠진 섹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유한 양행으로만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단기 매매를 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이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포지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S&P 500에서 발표를 하는 섹터별 이제 R&D 예산 투여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2023년, 2024년도에 투여했던 이 R&D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면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했던 투여의 평균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다라는 거는 이 R&D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을 더 공격적으로 모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우리가 임상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케팅 비용이 다시 또 들어가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죠. 물론 이만큼 이제 특허라든가 이제 특허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앞으로 기대되는 건 많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번 10월 1일 이후부터 이제 결정이 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FDA에게 지금 미국 의회들이 계속 미국 기업들 중에서 중국 임상조사기관과 협력하는 업체들이 뭔지 명단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다는 거는 혹여나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중국 기관과 혹은 협력을 하고 있는 어떤 업체라면은 조금 우회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제약바이오에 있어서는 한 10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의 움직임, 일단 그때가 또 기로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간마다 저희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금요일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분의 프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